자, 공부는 잘 되고 있죠, 그죠? 잘 되는데, 지금 요게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중에 출제해 낼 때는 요 위에 거를 내는 게 아니고 요 밑에 거를 내는 거거든. 요 위에 거는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없느냐 이러면은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지문으로 출제를 하려면은 거의 한 번호에 보기 1, 1에 나오죠. 길어야 3줄입니다. 이게 6줄, 7줄 되는 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지.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시험에 낸 적이 없어요. 요 밑에 거를 갖고 시험에 내거든. 잠깐 그림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게 하나인데 얼마나 긴지 볼게요.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시험에 출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요까지 한 번도 없거든. 이걸 이렇게 내보세요. 자, 한번 봐볼까요? 법에 이래 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종전의 지분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분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종전 지분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이걸 다 써야 돼요. 그러면 6줄, 7줄이 오니까 시험에 출제를 못해. 제가 설명은 해드리거든.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를 설명을 잠깐 해보면은, 자, 여기 와보세요. 어느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만약에 왕십리 뉴타운을 건설한다. 어느 지역이 있죠. 그럼 그걸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게 성동구인데, 지번은 전부 다 생략했습니다. 생략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게 뭐를 의미합니까? 끝번호지, 끝번호. 마지막 번호입니다. 항상 마지막 번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요것만 침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면은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지. 그럼 지분을 새로 줘야지. 줄 때는 답입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어요. 그럼 지분을 새로 줍니다. 지분을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이. 그러니까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쓰는 거예요. 무슨 번만 쓴다? 본번. 여러분들 처음에는 부번은 없습니다. 본번을 하다가 나중에 부번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요게 몇 번입니까? 1. 여기 몇 번입니까? 2. 됐죠? 근데 이거는 못 써요. 왜냐하면 요겐 도시개발 사업이죠. 요거는 아니죠. 요 번호가 같아, 안 같아? 그럼 이거는 사용을 못 해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못 씁니다. 그 다음 여기 몇 번입니까? 4. 여기 몇 번입니까? 5. 그럼 요거는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은 사용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6번이죠. 요거는 요게 한 필지였는데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는 거라. 반은 안 들어간 거라. 그럼 들어가도 6번지, 안 들어가도 6번지. 그럼 이걸 써버리면 이거와 중복된다, 중복 안 된다, 중복. 그럼 이거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몇입니까? 7. 그 다음 몇입니까? 8. 이해됐죠? 그러면 요거는 정답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지분을 새로 배울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종전의 지분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분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종전 지분 중 뭐로만 준다? 본번. 맞죠? 네. 그러면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사용하다 보니까 지분이 부족해. 부족하면은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100. 그럼 몇이다? 101, 102, 103, 104, 105, 106. 이해했어요? 네. 시험에 놓은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버려도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를 잠깐만 더 해볼게요. 요거를 제가 먼저 썼거든. 그럼 이랍니다. 종전의 지분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분의 수보다 적을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분을 부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좀 전에 요거를 썼어. 그럼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래 와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이라면 1블록, 2블록, 3블록,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다 없다. 요게 이제 1단지, 요게 2단지, 요게 3단지. 이 단지가 블록이잖아요. 1블록, 2블록, 3블록. 맞죠? 네. 그러면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요게 본번이지. 번호가 전부 다 같아, 안 같아? 같아. 요거는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 그러니까
정합니다. 필지마다 하나의 본본을 주고 필지마다 부본을 부여 뭐다 한다. 여기 블록 단어로 하나의 본본을 주고 필지마다 뭐를 부여한다? 부본. 이래 줄 수도 뭐다 있다. 이러면 이해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시험에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제 요거 맨 밑에 거 잠깐 하고 갈게요. 요거는 한 번 나왔어. 왜 한 번 나왔냐? 이거는 지문이 두 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상식으로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어야 지분을 부여한다. 준공되기 전에 부여한다. 또 준공되어야 부여하지. 그런데 준공되기 전에도 부여할 수 있다. 이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부여하느냐. 자, 이것만 읽으면 됩니다. 시작. 사업계획도. 자, 그냥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분을 부여할 때는 사업계획도, 여러분들 사업계획도가 설계도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하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다, 여기는 학교 단지다, 여기는 공원이라는 게 다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설계도에는 도면이 다 있다, 없다? 있지. 그 도면이 다 있으면 필지가 다 있지. 맞아. 그럼 필지에다가 번호를 다 붙여놨겠지. 맞다, 맞지. 그래서 생각하면 됩니다. 감 잡았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건데, 지금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다.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법에는 이래 놓습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 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런. 그럼 항상 시험 문제는 이걸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럼 요거를 잠깐만 이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지금 이거거든. 그럼 시험에 이제 이래합니다. 다시 할게요. 지번을 변경시켰죠. 그러니까 답은 이 세 개는 이 방법하고 같아 이 말입니다. 가정시험 말아. 이 세 개는 이 방법하고 같아 안 같아? 같아.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번을 변경하죠. 그럼 지번을 변경하니까 새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여기에 축척을 변경하면 지번을 새로 줍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이해가 바로 돼요. 행정구역 개편은 자, 여기 봅시다.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여기는 경기도지. 그러면 경기도의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 지역의 지번은 새로 줘야지. 옛날에는 경기도에서 부여했잖아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부여를 해야지. 맞죠? 네. 그러니까 지번을 변경할 때나 축척을 변경할 때나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지번을 새로 줘야 되거든. 새로 줄 때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이 지번 부여 방식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거를 시험에 자 이렇게 냅니다.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칠판을 봅니다.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러면 O 덱시다. X. 여기 기출문제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해보죠. 그러면 요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그 보기 속에 지문에 6개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이게 3개가 들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3개를 찾아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대충 감은 잡았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 가서 연습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와, 아빠네 이론보다도 공부를 훨씬 더 잘합니다. 아빠네 이론할 때 이거 뒷목 많이 잡았거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또 아빠네 갔을 땐 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 통과. 자, 그 다음에 지번 변경입니다. 요거는 한 개만 딱 외우면 돼요. 한 개만 외우는데,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번을 변경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처음에는 있잖아요. 토지가 이렇게 만약에 됐다 칩시다. 그럼 이게 1이고 100이었지. 맞죠? 그럼 이거 얼마든지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100의 뭐다? 1. 또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0의 뭐다? 2. 또 분할할 수 있고,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이래 보면 나중에
지번이 복잡한 거라. 복잡하면 아예 무시하고 새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번이 복잡해서 분할하고 이거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갔을 때도 쪼개기 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돈을 벌려면 쪼개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돈 버리는 겁니다. 착하면 돈 버린다, 못 버린다? 못 버려요. 착하면 못 버려요. 조금 끼가 있어야 돼요. 조금 끼가 있어야 돼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럼 우리는 박사 논문 쓰는 게 아니고 답만 딱 맞추면 되니까 답은 이겁니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보는 게 있다. 허락을 받고. 요거 알면 한 문제 맞춰요. 요거 알면 한 문제를 맞춰요. 그러니까 지번을,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도공부, 반축. 이 세 개 할 때는 시도리사 승인 받고 해라. 이 말, 승인 받고 해라. 여러분들, 우리 그냥 알기 쉽게, 요거 뒤에 가서 배웁니다. 알기 쉽게 생각한다면,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함부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리사 승인 받고 나가라. 이 말. 요 세 개를 외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 시험 아주 자주 냅니다. 출제원님.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다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결번. 이거는 시험에 한 10년 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결번이라는 말은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 오는 학생이 학교를 안 왔어. 이걸 결석했다 이래 말하지. 맞죠? 네. 그럼 여러분들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1이고 3이고 5고 7입니다.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합병 후에 지번은 몇 번이다? 1. 그럼 이거는 없어지지. 이게 결번이다. 그럼 합병을 하면은 결번이 발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 보세요. 분할이죠. 칠판을 봅니다. 이게 100이거든. 분할하면은 100 그대로 써요, 안 써요? 써. 그럼 100의 뭐다? 1. 그럼 분할하면 지번이 없어진다, 새로 생긴다? 그럼 분할하면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맞아요. 그러면 신규 등록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결번호. 있던 번호가 없어지는 게 결번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거든. 그럼 결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본다면은 잠깐 와보세요. 여기가 100번지입니다. 지목이 밭입니다. 밭인데 우리는 한자를 써서 밭전자를 써서 지목을 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밭이거든.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목이 대가 되지. 맞죠? 그럼 지목이 바뀌었죠. 그럼 지번도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 소리거든. 지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지목 변경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책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이거를, 자, 한번 해볼게요. 1월, 2월 달에는 책에 줄을 걷습니다. 그럼 3, 4월 달에는 줄 걸 필요 있다, 없다? 그럼 바로 PPT를 가지고 이제 한 단계를 업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기출 지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출 지문을 갖고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 5월 달, 5, 6월 달에 가면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출 문제를 또 끼워 있는 거죠. 그래가 푸는 거예요. 그럼 처음 해볼게요. 지번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뭐를 붙인다? 산. 앞에 산.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번은 본문과 부분으로 구성하며 요 표시 있죠? 요 표시는 시작.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이래 됐죠? 우리나라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어디와 있다? 요 지번 부여 지역별이 뭐라고 그랬다? 리. 도시는 동마다, 시골에는 뭐마다? 리. 됐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에서 시작, 남동.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규 등록과 등록 전에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자, 그럼 원칙은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벌의 부분. 인접 토지의 본벌의 부분. 예외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예외가 적용되는 거, 예외가 적용되는 거 세 가지죠. 세 가지 보면은, 자, 보세요.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됐다, 안 됐다? 되죠. 그 다음에 분할입니다. 분할. 분할은 최종 부번 다음 수모부터 뭐다? 부번. 그럼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걸 본번으로 고치면 OX다. X. 그러니까 분할은 부번이 원칙이다. 본번이 원칙이다. 부번. 합병은 본번이 원칙이다. 부번이 원칙이다. 본번. 이러면 합병하고 분할은 반대지 반대. 그러면 부번입니다. 부번. 그런데 분할할 때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다 공부하면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입니다. 합병. 합병은 여기 봅니다. 선순위. 선순위 하면 오더와이더 O. 그럼 이거를 후순위 하면 OX다. X. X. 그 다음에 보세요. 최종 순위하면 OX다. X.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합병을 하면 제일 앞번호로 써야지. 앞번호. 그러니까 선순위하면 오더와이더 O. 후순위하면 뭐다? X. 최종 순위하면 뭐다? X. 선순위. 선순위.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본번 중 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합니다. 합병은 본번, 분할은 부번 이렇게 딱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곳은 뭐를 해야 준다? 신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도시개발 4반명. 도시개발에서 아까 도시개발 4반 안에 3번이 있어. 밖에 3의 1이 있어. 그건 사용한다는다? 안 할. 그럼 아까 6과 6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집은 사용한다는다? 안 할. 그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외한 본번이죠. 그럼 종전의 지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뭐하고? 제외.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다? 제외하고 본번만으로 줬지.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이 지워버리구나. 자, 그러면 좋다. 여러분들 제가 안 지웠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에 제외한 무슨 번? 본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종전의 지번과 뭐 했다? 밖에. 요게 뭐다? 경계.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래 봅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 일어나죠. 요게 우리말로 말하면 지번 수가 부족하다 이 말이지. 그럼 아까 전에 옛날 번호에서 본번까지 부여해보니까 빈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요거 한번 보세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뭐로 부여한다? 본번. 아까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럼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시험에는 이거를 공부해야 돼요. 이거를. 자, 요리로 오세요. 요거를 공부요. 위에 거는 도시개발 사업은 준공되어야 지번을 부여하는데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마다 있다. 그때는 이제 시작 사업계획도. 그러면 이제 요것만 딱 외우면 돼요.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요 방법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도각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들어봤죠? 네, 요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 개만 딱 하면 돼. 밑에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딱 하면 되죠. 지번 변경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이렇게 나오죠.
지적 공부 반출이 되거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이때는 실효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그러면 딱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밑에 거는 줄 걸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여기로 오세요. 아까 전에 결번이죠. 있던 번호가 없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다? 결번. 그럼 요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결번대장. 이걸 옛날에 기출문제에 지번대장을 작성한다. 이래가 시험에 냈어요. 지번대장이 아니고 시작. 결번대장. 외울 필요가 없는 게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 이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어요. 자, 됐어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리로 오세요. 지금부터는 지적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걸 공부하러 가요. 그게 지목이거든. 지목은 성인이기 때문에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들어보면 다 압니다. 이런 거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거 잠깐만 해놓고 제가 공부를 해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거를 배우거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조금 배우고 다음 주에 이거를 많이 배웁니다. 배우는데 지적 공부의 종류입니다. 지적 공부의 종류. 자, 읽어봅니다. 시작. 대강,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때 요거를 우리가, 자, 다시. 지금 이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래만 딱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잠깐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지, 소재.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 하면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이 두 개는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요거 지금 없습니다. 요거 없습니다. 100번지의 토지대장은 있다, 없다? 그건 없지. 그냥 100번지만 쓰면 이게 삼성동의 100번지인지 논현동의 100번지인지 어떻게 알아? 맞잖아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이 지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요거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요거 시작. 지번. 그럼 요거는 하나다, 하나 아니다? 하나. 그럼 제가 왜 이 말을 쓰느냐면요.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그게 주민등록증이든 주민등록등본이든 가족관계 증명서든 면허증이든 여권이든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면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다 써야 됩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여기 지목을 가거든.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해요. 이런 데는 등록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다음 주에 배우는데 미리 자꾸만 맛을 들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양식이 같아. 양식이 같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도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같아, 안 같아? 같이. 주민등록등본 있죠? 양식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과 양식이 같아. 그러니까 등록되는 사항도 동일입니다. 동일.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도 양식이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입니다. 그러면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제가 사천 못 가거든. 이걸 본관이라고 하지. 맞죠? 그럼 주민등록증에는 안 나오지. 주민등록등본에도 안 나오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관은 호적에만 나오는 거예요. 맞다, 맞다? 그러면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만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요거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칠판을 오세요. 자, 어려우세요. 여러분들 지목이 나오거든. 지목이 뭔데? 이래 나옵니다. 첫 번째 뜻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볼게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는 거예요. 분류. 그럼 한마디로 딱 말하면 토지의 종류가 지목입니다. 지목. 토지의 뭐란 말이고? 종류. 요게
지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의 종류는 28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한 번 출제를, 그래서 4년에 한 번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그냥 간단하게 다음 보기에서 우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28개인데 시간을 별도로 내서 암기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나중에 다 외우게 되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목 설정의 원칙이 있거든. 이 지목 설정의 원칙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필 1목입니다.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하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지목 추종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러분들 민법에 가면 유인성, 무인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유인성이죠. 그죠? 그게 원인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부할 때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지. 맞죠? 그럼 이게 주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없었다면 나도 태어나지 않았지. 그 말은 종은 있잖아요. 항상 주가 있어야 종이 있는 겁니다. 주가 없으면 종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주가 있어야 종도 있다. 오도가 있다? 오. 그럼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 그럼 주는 그대로 있어. 종만 없을 수 뭐다? 있지. 부모가 계시는데 자식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맞다, 맞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종은 주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서울교육대학교가 있지. 오케이? 그럼 서울교육대학교 부속 초등학교가 있다. 있다. 그 부속 초등학교가 종, 서울교육대학교가 주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항상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자,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진리가 하나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진리가 나온다는 거는, 자, 어마어마한 진리가 나온다는 거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요거를 먼저 쓸게요. 진리가 있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의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 됐죠? 네. 그러면 서울대학교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안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럼 이걸 만약에 대라고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필지에 지목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필 1목이니까 한 개만 해야 돼. 그럼 이때는 학교가 주입니까? 기숙사가 주입니까? 학교. 그럼 이거는 종이에요. 그럼 종은 주를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학교 안에 기숙사는 대다, 학교용지다, 학교용지. 맞다. 다시. 기숙사는 종, 학교는 주. 맞아요? 네. 그럼 요거는 그러면 지목을 대로 한다, 학교용지로 한다, 학교. 이해합니까? 근데 만약에 기숙사가 학교 밖에 있다, 이 말. 그럼 이거는 독립돼 있다, 안 독립돼 있다? 그럼 이거는 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성을 갖춰야 된다? 독립성.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자, 칠판을 봅니다. 공장용지가 있거든. 그럼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어. 오케이? 그럼 공장 안에 기숙사, 이거는 만약에 대라고 친다면 지목이 두 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주다, 기숙사가 주다, 공장. 그럼 이는 주, 종, 이거는 주를 따라간다, 이 말. 그러면 공장 안에 직원들의 체육시설이 있어. 그럼 이건 체육용지이냐 아니냐 이 말이거든. 공장 안에 있죠. 그럼 이거는 주다, 종이다, 그러면 체육용지다, 공장용지다, 공장. 이해합니까? 근데 공장 밖에 체육시설이 있어. 그럼 당연히 무슨 용지다? 그 말은 지목은 독립성을 못 갖추면 지목은 안 됩니다.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목에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세 가지가 있는, 그럼 그걸 암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이 있고, 목장용지가 있어요. 목장용지에 묘지가 있어요. 묘지. 자,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게 과수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목에 과수원용지가 있거든. 그게 과수원이에요. 그럼 과수원 안에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과수원이 줍니까? 집이 줍니까? 과수원이 주지. 그럼 이거는 종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수원 용지로 따라가야지. 그러나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거든. 과수원 안에 사람들. 그런 지목을 뭐라 한다?
그러면 여기가 목장이라. 그러면 대관령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지. 그럼 이거는 지목이 대냐 목장용지냐 이 말이거든. 그리고 또 독자적인 뭐로 한다? 대. 그러면 묘지. 공원 묘지 있죠?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 있지, 관리사무소. 그러면 내가 답 하나 해볼게요. 아까 목장을 해볼게요. 목장은 가축이다, 가축 아니다? 가축. 이 조금 좀 나쁘게 표현하면 짐승이다, 짐승 아니다? 짐승. 그럼 짐승이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사람 사는 집은 대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목장용지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이해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럼 더 이해 쉬운 거. 이건 묘지입니다. 관리사무소 있죠? 묘지는 죽은 자지. 관리사무소는 산자지. 그럼 죽은 자가 우선이다, 산자가 우선이다? 그래서 저거는 독자적인 대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세요. 학교 안에 기숙사는 무슨 용지? 학교용지. 공장 안에 기숙사는 무슨 용지? 공장용지. 절 안에 기숙사는 뭐다? 종교용지. 절 안에 사택은 무슨 용지? 종교용지. 그럼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도 과수원용지가 되는 게 맞는데 이 세 개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를 그냥 암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죠. 이거는 안 외워도 됩니다. 영속성이라는 말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안 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자, 제 손을 보세요. 제가 시골에 밭 1,000평을 갖고 있어요. 옆에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라. 그럼 고속도로 사업 시행자가 나한테 와가 이 밭 2년만 좀 빌려달라. 뭐 하려고? 여기다가 고속도로 자재 창고 좀 만들게. 그러면 밭을 빌려서 창고로 2년 동안 썼어. 그럼 여기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그럼 지목을 밭에서 창고 용지로 지목 변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 오케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요것만 딱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은 법으로 정해놨거든.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 다만자가 딱 뜨는 거라. 이 말은 앞에하고 뒤하고 예외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는 이해만 하면 됩니다. 뒤에 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예외는 항상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낼 때는 원칙은 시험에 안 냅니다. 항상 예외를 내는 거예요. 예외. 여러분들 잠깐만 해볼게요. 옆집에 사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 그럼 커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믹스 커피 줘야 안 줘요? 줘. 맞아요. 그건 일반적인 손님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돈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합니다. 오케이? 그 믹스 커피 줍니까? 카누 줍니까? 카누 줘야 되죠. 그러면 옆집 사모님은 커피 한 잔만 주면 되잖아요. 과일 깎아야 돼요? 안 깎아야 돼요? 안 깎아도 되지. 근데 사돈이 왔다. 과일만 깎아야 됩니까? 밥상도 차려야 됩니까? 밥상.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옆집 사모님을 시험에 낸다. 사돈을 시험에 낸다. 특별한 손님을 시험에 내는 거지.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답이 뭐가, 시험에 뭐가 나온다는 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지목의 종류거든. 이거는 왜 써놨냐, 이러면, 이거는 4년에 한 번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오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한번 읽고만 넘어갈게요. 시작. 정, 다, 대,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여지, 임야, 염전, 공원, 묘지, 과수원, 광천지, 주차장, 양회장, 원지, 사적지, 잡종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종교용지, 목장용지, 창고용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꾸 외울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우리나라 지목의 1번이 전이에요. 전. 전은 우리말로 말하면 밭입니다. 한자를 써서 그래, 한자를. 밭입니다, 밭.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써보세요. 요리 오세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 이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뭐다? 논입니다. 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서와.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전이 있고, 답이 있고, 과수원이 있거든. 이 세 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각종의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재배. 그럴 때, 이래 나누면은, 이거는 과일을 재배하는 곳이 무슨 용지고? 과수. 그럼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개는 농작물을 재배한다 이 말입니다. 농작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논농사와 밭농사거든. 그럼 논농사와 밭농사의 차이가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그러면 논에 물이 많이 필요하다, 밭에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부는 끝난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자, 칠판을 보세요. 밭입니다, 밭. 그럼 요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자, 시작.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그럼 뒤에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저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과수류는 재배죠. 왜? 과수류를 재배하는 거는 과수원 용지지. 그럼 정답입니다. 밭이죠. 밭인데 배추 심었다면 뭐다? 밭에 과일나무를 심었다면 뭐다? 과수원 용지지. 맞다. 맞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죽순이죠. 오케이? 네. 그 죽순은 물이 많이 필요하다, 안 하다? 죽순, 대나무잖아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다, 안 하다? 안 하면 전이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면 답이지. 대나무가 물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답, 전이지, 전.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네, 대나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보성녹차 밭이잖아요. 이게 지목이 전입니다. 자, 됐어요. 네. 자, 그럼 이리 오세요. 논이죠, 논.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물을 상시로 직접 뭐다? 이용하여. 저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틀릴 리 있다, 없다? 없지.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이게 논이죠, 논. 그럼 칠판을 봅니다.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답. 여기는 길이다, 길 아니다? 길. 그럼 지목은 뭐다? 도로.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여기는 집이니까 여기는 지목은 뭐다? 대. 그럼 요게 또랑이라고 칩시다. 또랑은 나중에 지목을, 요거는 국어는 생소한 글자거다.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 또랑은 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또랑 거. 요게 답입니다. 맞네. 답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자, 여기 보세요. 이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를 재배하는 거는 당연히 과수원 용지지. 맞죠? 네. 그 다음에 다만 주거용건 충분해보지는 뭘 한다? 대. 그래서 아까 전에 공부를 할 때, 자, 칠판을 봅니다.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은 지목은 독자적으로 뭐다? 대. 그런 거를 외워버리는 거라. 됐다, 안 됐다? 대. 자, 이게 과수원이다, 과수원 아니다? 과수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래. 목장용지거든. 그럼 여기는 두 가지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목장용지입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좀 전에 전하고 답하고 과수원은 각종의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재배. 맞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장용지가 있어. 그 다음에 양어장이 있어요. 양어장. 이거는 목장에서 가축을 재배한다고 그럽니까? 가축을 기른다고 그럽니까? 기른다. 그럼 양어장은 물고기를 기르는 곳이잖아요.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양어장은 물고기지. 맞다. 그럼 물고기가 들어가면 양어장. 나머지는 전부 다 목장용지라.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목장.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목장이라면 왠지 모르게 젖소하고 돼지, 소 이런 게 목장이지. 근데 양봉을 한다. 양봉은 재배입니까? 기르는 겁니까? 기르는 사육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양봉은 물고기 이단이다. 그러면 목장용지 이단이다.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잘해야 돼요. 이게 기출 문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메추리 있죠? 메추리 물고기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무슨 용지다? 목장용지다.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거는 칠판을 보세요. 이 밑에 보세요. 줄 긋지 마세요. 소, 말,绵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여기까지는 여기 뭐라고 써놨다? 메추리. 여기 뭐다? 꿀벌. 이런 거는 전부 다 무슨 용지다? 목장이에요. 그 잘해야 돼요. 그 모를 때는 기른다, 사육한다 이런 말 딱 할 때 자, 정답입니다. 물고기냐 아니냐. 물고기는 양어장.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목장용.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목장용지.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보지는 뭘 한다? 네. 이렇게 두면 됩니다. 통과. 이게 대관령 양떼 목장 2단이다.
여러분들 양떼 목장은 어린애들 데리고 학습회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갔구나.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왜냐면 현장 학습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가세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요거는 중요한 지문이거든. 임야거든, 임야. 그럼 여기서 볼 때는 보세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석지, 황무지의 토지는 시작 임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시험에 놓을 때는 항상 임야가 답인데 출제유는 항상 요래 썼어. 오케이? 그럼 O X다. X. X입니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황무지. 제 말 들어보세요. 제목은 임야지. 그럼 황무지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임야는 숲이 우거진 산을 말하지. 근데 황무지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을 말하지. 맞죠? 그 허허벌판이 여기서 나오는 글자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황무지의 지목은 시작 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항상 시험 문제로 요거를 임야인데 잡종지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자주 내는 지문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요게 덕유산이지, 덕유산. 이게 임야다, 임야이다? 산은 임야. 북한산이 임야잖아요, 임야. 오케이?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제가 덕유산을 했지. 겨울에 제일 좋은 데는 한라산하고 덕유산이잖아요. 눈꽃 산행할 때. 안 그렇습니까? 네. 제 취미가 산행이거든. 그래서 2년 동안 산을 못 가가지고 몸이 건질건질건질해요. 이제 산을 자주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는데 덕유산입니다. 눈꽃 산행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지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 여기 보면은 광천지라고 나와. 그 광천지는 자 답은 이겁니다. 광은 광물이에요. 천은 온천이에요. 그래서 땅 속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솟아나는 곳 있죠. 요걸 광천지를. 우리나라는 석유류가 생산이 안 되지. 그 석유류가 없지. 그래도 그 석유류가 솟아나는 게 이렇게 낱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글자를 보세요. 지하에서 시작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시작 광천지. 근데 여기 보세요. 운송하는 곳은 시작 잡종지. 글자가 다 다르다. 그러면 시험에는 기 1번으로 냅니까? 2번으로 냅니까? 2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2번을 지문을 3개입니다. 요 3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온수, 약수, 석유 등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로 한다. O 덱시다. X.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O. 잡종지로 한다. O. 이렇게 3개 중에 1개를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잡종지로 한다란 말은 광천지 2단이다. 아니, 그래서 법에는 이래 놓습니다. 광천지에서 뭐 한다? 그럼 광천지에서 제외하면 광천지가 아니다. 그럼 뭔데? 그게 잡종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요게 온천이다, 온천 아니다? 온천. 그 여기 지목은 시다, 광천지. 그 우리나라의 지목은 온천이라는 지목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온천은 광천지 속에 속한다, 이 말이지.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이에요. 천일제염. 그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다만 천일제염 방식을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재려나 공장 시설물에 부지려. 쉽게 해볼게요. 공장 안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것은 공장용지이지 염전이다 아니다? 아니,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인 거죠. 천일제염만. 맞다 안 맞다? 맞지. 그러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는 그냥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활한다는 거는 낮에 생활하는 거는 직장이지. 밤에 생활하는 거는 집이지, 집. 그래서 집, 사무실, 이런 게 극장이나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게 전부 다 지목은 뭐다? 대. 그럼 강남대로 양 사이드에 빌딩이 있잖아. 그건 전부 다 지목이 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잠실 아파트 단지 있다, 없다? 그건 전부 다 지목이 뭐다? 대. 이해했어요? 네. 또 요거는, 자, 요거 공부할 필요가 없죠? 요거 하나만 봅시다.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로, 택지가 뭐예요? 집 짓기 위해서 땅 해ran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목은 뭐가 된다? 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됩니다. 이게 제 집입니다, 제 집. 제 시골의 제 본가입니다, 본가. 좋죠? 예쁘죠? 네, 예쁘죠.
이 진짜 집이 제 집이라니까, 시골에. 시골에. 근데 의아하게 보는데, 요게 백송이거든. 요거는 백일홍이고, 백일홍. 요 백송은 요거 얼마 하겠어요? 요 최소한 3천만 원은 줘야 됩니다. 최소한 3천만 원. 백송은 살았다 이러면은 1m 되면은 그냥 100만 원이에요. 1m 되면은. 백송 요거만한 거 사올 때 최소한 30만 원 주고 사와요. 봄에 비를 사올 때. 됐죠? 추사 김정희 선생 자택 가봤다, 안 가봤다? 그럼 가본 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래. 거기 가면 이제 백송이 딱 있어요. 자, 이러세요. 여기에 공장용지가는데 이런 거는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냥 답은 이겁니다.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라. 그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외우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럼 요게 창원공단입니다. 창원공단. 그럼 이거는 공장용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공부하지 마세요.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내는 겁니다. 내더라도 답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됐죠? 자, 요게 제 시골의 중학교, 장류중학교 캠퍼스입니다. 캠퍼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차장이거든. 그럼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지목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어. 그러면 글자가 주차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냐 아니냐 지금 그거를 말하고 싶거든.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와보세요. 여기 하나만 볼게요. 주차 전용 건축물 있죠? 그럼 당연히 주차장이지 그거는. 맞죠? 주차 빌딩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건 당연히 주차장이지 주차장. 그럼 여기 보세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래놨죠. 여기 보세요. 노상 주차장은 지목은 뭐다? 도로.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도로가 있지 도로. 그럼 여기 도로가 있죠. 그럼 여기 흰 선 꺼놓고 돈 받는 데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노상 주차장입니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주차장이 줍니까? 도로가 줍니까? 도로. 그럼 이것도 도로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요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건 답 바로 나왔죠. 뭐다? 부설. 부설이니까 주다, 종이다? 종. 종이니까 주를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거든.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가든이 있어요. 그럼 지목은 되지. 맞죠? 그럼 가든에 주차장이 딸려있어요. 여기는 부설 주차장. 그럼 이 부설 주차장이니까 주차장이다, 되다, 대. 종이잖아요. 종은 주를 포함을 해야지. 맞죠? 네. 그런데 이 가든에 장사가 너무 잘 돼.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라. 그러면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칠판합니다. 부설 주차장,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부설 주차장은 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시작 주차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리얼은 그냥 암기를 합니다.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수출을 하지. 그 배에 선적하기 전에 자동차를 임시로 보관하는 데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는 지목이 시작 잡종지. 주차장이 아니고 시작 잡종지.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게 주차장이지 주차장. 됐어요.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거든. 그럼 이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유소가 그냥 주유소지.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주유소는 정리합니다. 기름 파는데 주유소라는 거 아시죠? 요즘 가스차 있다 없다? 있다. 전기차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전기를 충전하는 것도 전부 다 주유소용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판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장. 그러니까 판매하는 것은 주유소용지죠. 그러면 판매하기 위해 저장해 놓는 것도 시작 주유소용지. 감 잡았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죠. 왜? 공장 안에 급유 송유 시설이 어디 안에 있다? 공장. 제가 그랬죠.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무슨 용지? 공장 용지. 감 잡았죠?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주유소 용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창고는 그냥 창고입니다. 창고.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거. 영동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양 사이드 여주 이천에 가면 물류 창고들 많지. 이 창고잖아요. 창고. 그럼 창고 용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입니다, 도로. 요거는 3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왜 시험 문제 내기가 쉬우냐면, 도로가 몇 개? 보기가 몇 개? 4개. 그럼 다음 보기에서 도로가 아닌 것, 이러면 이거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가 들어오겠지. 그럼 그게 정답이지. 맞죠? 네, 그럼 도로를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다만, 아파트,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한다. 요래 나와 있죠. 그럼 요거는 되고, 요거는 공장용지다. 이 말입니다. 자, 해볼게요. 요래 보세요. 이게 아파트 1동입니다. 이게 아파트 2동입니다. 그럼 여기 1동과 2동, 통로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도로입니까? 대입니까? 대. 그럼 아파트 안에 통로는 시이다. 대. 공장 안에 통로는 시이다. 공장용지. 도로가 아니지. 맞다. 자, 그러면 이제 도로는, 여기서 일반 교통운수라려 보행이나 차량 운행하는 데가 되려. 그럼 차 가는 데가 도로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도로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공부할 필요 없죠? 3번을 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죠. 고속도로 휴게소의 지목이 뭐다?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이게 도로지, 도로. 고속도로. 그러면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화장실 가야 된다, 안 가야? 그 화장실에 휴게소를 들려야 되잖아요. 맞죠?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배고파요. 우동 한 그릇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휴게소에 들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휴게소가 줍니까? 도로가 줍니까? 도로. 그럼 이것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지는 대다, 도로다, 도로. 맞죠? 네. 그 다음에 도로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필지 이상의 통행으로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필지의 통행으로 이용되는 것은 대입니다. 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몇 필지 이상? 2필지. 됐죠? 통과. 요거 기억해 두면 돼요. 자, 이게 도로지, 도로. 예쁘다, 안 예쁘다? 예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와보세요. 철도용지거든. 그럼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교통운수는 3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보행, 하나는 차량, 하나는 철도. 그러면 보행과 차량은 뭐다? 도로. 오케이? 네. 철도 가는 거는 뭐다? 철도용지. 그럼 이 표현은 여기서 답을 찾으세요. 일정한 궤도죠. 이게 뭐다? 선로다, 이메 선로. 이게 무슨 용지다? 철도. 그럼 여기서 역사라고 나오죠. 역사가 여기에 건물이죠. 여기에 건물. 그럼 서울역의 지목은 뭐다? 철도용지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여기에 철도용지. 요게 이게 어디예요? 진해 경화역이지. 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 요 관광객들 안 보입니까? 기차의 종착역이라, 여기가. 봄에 가면은 정말 좋습니다. 됐죠? 근데 낮에 가면은 사람이 많아서 안 돼.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새벽 2시에서 4시 있죠. 그 사이에 가면은 사람이 떠매. 아니, 안 그러면은 사람 치여서 못 다녀요. 진해라는 데가 넓은 데가 아니거든. 온천 진해시 전체가 벚꽃이에요. 구경을 하려면은 2시까지도 사람들이 많아서 안 돼요. 못 가요. 2시에서 4시 사이에 딱 가면은 사람의 숫자가 좀 적어. 그래도 그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아. 그래도 웬만하게는 괜찮아요. 그럼 이런 거는 아주 좋아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제방이죠, 제방. 우리가 여러분들 제방은 그냥 제방이지, 뭐, 제방.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만약에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한다, 이러면 요 제방 샀잖아요. 여기 지목이 말 그대로 제방이잖아요, 제방. 그럼 이거를 그대로 씁니다. 방수제, 여기 방조대, 방수대, 방사대, 방파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제방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하천이죠. 하천. 여러분들, 안양천, 중량천, 도림천, 있다, 없다, 있죠. 여기 하천입니다. 이게 하천이지, 하천.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국어. 그럼 국어인데, 자, 잠깐만. 하나만 대놓고 해볼게요. 하나만 대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지.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자, 이럽니다. 하천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답은 이겁니다. 하천은 물이 흐른다. 물이 고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 그게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이거는 흐른다. 그러면 답입니다. 흐른다에서 차이가 뭔데? 이거는
규모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수로, 부지 이 말이 들어가거든. 그럼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리 와보세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를 보세요. 요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를 보세요. 용수 또는 배수의 일정한,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공적인 수로. 그럼 여러분들, 한강 있죠? 안양천 있죠? 도림천 있죠? 중량천 있죠? 이런 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지.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천수답이거든. 하늘에서 비만 내려오기만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오면 5, 6월 달에 모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사시사철 물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 그 관계시설은 자연 발생적입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사람. 요 말에 들어가야 돼. 인공적인 수로. 됐죠? 그럼 여기 뭐다? 그거. 요 밑에 거를 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해서 요 글자를 갖고 찾아야 돼요. 시작. 소규모 수로부. 소규모 수로부지가 뭐다? 그거. 그러면 칠판에 잠깐만 한번 와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시작. 하천. 자, 요거 두 번째를 읽습니다.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그러면 하천하고 구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거다 이 말입니다. 소규모자가 들어가면 시작. 국어. 안 들어가면 시작. 하천. 그럼 시험 문제는 이게 답이 국어인데 항상 출제는 하천이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O 덱시다 X. 하천이 아니고 시작. 국어. 시험 문제는 이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을 고르세요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의 요소가 있거나 있을 것은 소규모 수로부지는 국어로 한다면 O, 하천으로 한다면 뭐다? X. 그럼 항상 시험에는 하천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럼 칠판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하고 그림이 같아 다르다? 요게 지금 농수로잖아요, 농수로. 이게 국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보세요. 물이 고이거나 물을 상시적으로 저장은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고여 있다면 지목은 뭐다? 유지.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를 보세요. 요 밑에 보세요.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죠. 그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니까 지목은 뭐다? 유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세.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재배.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답은 논이다, 논 아니다? 논이지. 그럼 논은 자생을 합니까? 재배를 합니까? 재배를 합니다. 그럼 올해 시험에 답은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답이었는데, 그럼 이래냅니다.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려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O 덱시다 X. 답이 아니고 시작. 유지. 올 답이 이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났다 이 말입니다. 올해.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답은 재배라고 써야 답이지. 이 재배다 자생이다. 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생. 지 마음대로 자라고 있는 게 자생이잖아요. 그럼 자생하는 것은 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논은 재배를 하는 거지. 농작물을 재배를 하는 거지. 맞다 안 맞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분위기 전환해서 여기가 어딥니까? 이게 경포호수잖아요. 이게 설악산이잖아요. 경포호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경포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괜찮습니까? 제가 이 여행을 좋아하거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 번씩 가르쳐 드릴게요. 오케이? 네, 이 경포호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겨울에 가야 좋아요. 겨울에 가야. 여러분들 제가 제 아내가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바다 보고 싶다 이래 하거든. 그러면 운전대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잡아야죠. 그러면 여기서 제 집이 신도림이거든. 그럼 경포대까지 가면 넉넉 잡고 가면 2시간 10분, 빠르게 가면 1시간 50분 이래 걸려요. 그러면 차 트렁크에 코펠, 바나, 농심라면 싸야 된다, 안 싸야 된다? 싸야 돼. 김장, 김치하고 딱 넣어가지고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라면 끓여 먹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겨울바다 파도 들으면서 아주 좋아요. 30분 동안 경포대에서 파도 소리 듣다가 아내는 파도 소리 듣고 있어야지. 저는 라면 끓여야 된다, 안 끓여야 된다? 라면 끓여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 맛있습니다.
사람들 많을 때 가서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겨울에 바람막이 딱 해놔놓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좋아요. 맛있어요. 경포대입니다. 경포 호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어장입니다. 요거는 한 글자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양어장은 물고기를 기르는 곳이 양어장이죠. 근데 답은 이겁니다.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입니다. 육지에서. 바다에서 고기 기르면 양어장 아니에요.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럼 지목은 없습니다.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하죠. 그건 양어장 아닙니다. 지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육상이라면 O.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해상이라면 O 덱시다. X. 이런 시험 문제 낸다. 이 말. 또 학기출 문제 지문이 답입니다. 답. 자, 요게 양어장이지.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수도용지죠. 그럼 이것도 시험에 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수도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이게 상수도 시설이지. 이게 수도용지입니다. 수도용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원이거든. 그 우리 공원 있죠. 어린이 공원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뭐다? 공원.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그럼 여기에는 없지만 공원자가 들어가면 다 공원이냐 할 때 두 개만 딱 기억하세요. 묘지 공원이 있거든. 지목은 묘지입니까? 공원입니까? 묘지. 그러면 자연공원법상 공원. 이게 이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거든. 그럼 설악산 국립공원의 지목은 공원입니까? 임야입니까? 임야지, 임야. 그럼 공원이라고 해서 다 공원이 되는 게 아니지. 그럼 묘지공원은 시작. 묘지, 국립공원은 뭐다? 임야. 그러면 여기 보면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뭐다? 공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공원이지, 공원.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육용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부하지 말고 그냥 이래 봅시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이런 데가 체육용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승마장 있죠? 체육용지입니다. 체육용지. 경륜장, 자전거 타는 데 있잖아요. 이것도 체육용지입니다. 밑에 거는,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왜 필요가 없냐? 얘기를 보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죠. 맞죠? 그럼 독자적인 지목을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으면 전부 다 주지목을 따라가는 거지. 그럼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3번은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이죠. 그럼 이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하천. 여러분들, 카누 정도 타려면 또랑에서 타야 된다. 강에서 타야 된다. 또랑에서는 못 타는 겁니다. 그 구글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천입니다. 됐어요. 네. 그럼 이게 잠실 운동장이잖아요. 월드컵 경기장 이런 거 있죠. 네. 이게 무슨 용지다? 체육용지, 체육용지. 그 다음에 유원지입니다. 그럼 요거는 요 글자가 들어가야 돼.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춰. 요게 놀이기구다. 놀이기구.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과천 어린이 대공원의 지목은 공원이다. 오덱스다? X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우리가 답은 해도 공원자가 들어가서 다 공원이냐 아니냐 이 말이다. 답은 놀이기구가 있으면 그거는 공원이 아니고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과천어린이는 시험에 낼 수는 없어요. 낼 수는 없고.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에버랜드 있죠? 그 유원지지. 그럼 에버랜드 안에 캐리비안 베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수영장이지. 그러면 수영장인데 놀이기구가 있는 수영장은 유원지지. 그냥 수영장은 체육용지지. 맞다. 그럼 여기를 글자로 보세요.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이니까 체육용지입니까? 유원지입니까? 유원지. 이해했어요? 요거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마장. 그럼 아까 전에는 승마장이 나왔지. 경륜장이 나왔지. 승마장과 경륜장은 시작.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마장, 과천 경마장 있죠? 그 운동회로 갑니까? 도박회로 갑니까? 도박회로 가잖아요. 거기를 체육용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야영장 있죠? 야영장의 지목도 시작. 유원지. 요 밑에 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게 에버랜드의 캐리비안 베이잖아요. 한 번은 다 가봤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용지죠. 우리가 교회, 사찰, 향교 공부할 거 없죠, 그죠? 요게 무슨 용지다?
종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우와, 이 해동용궁사 되거든요, 용궁사. 우리나라 절에서 아름다운 절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라 이러면 1번은 여수에 가면 항일함이 참 예뻐. 오케이? 그럼 경주 불국사가 예뻐요, 불국사가. 그럼 해동용궁사가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적지입니다, 사적지. 자, 보세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포함해 사적지란다. 다만 학교 안에, 공원 안에,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성균관대학교는 학교용지지. 근데 성균관대학교 안에 공자를 모시는 명륜당이 있거든. 그럼 그는 지목은 사적지다, 학교용지다? 학교 안에 있으니까 학교용지지. 맞아요? 네. 그럼 다시. 탑골공원은 공원입니다. 근데 탑골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거든. 그건 사적지다, 공원이다? 공원. 탑골공원 안에 있잖아요.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그러면 종교용지죠. 자, 기출문제입니다.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보물, 쌍사자, 석 등의 지목은 무엇인가? 이게 기출문제. 지목은 시작. 종교용지. 법주사 안에 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용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시험에는 이거를 갖고 시험에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여기 뭡니다? 사적지로 한다 이러면 O 덱시다. X. 사적지에서 제외한다면 뭐다? O. 요런 시험 문제를 내는 거지. 아, 탑골 공원 안에 원각사 이렇게 시험 문제 못 낸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보세요. 자, 이게 사적지입니다. 700어총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죠. 이 700어총입니다. 그 다음에 묘지입니다, 묘지. 요거는 우리 책에는 있잖아요. 요걸 한 문장으로 나와요. 한 문장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전부 다 보기 속에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 답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데가 묘지지. 여기 보세요. 묘지공원은 당연히 묘지지.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죠. 묘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동안시설이 있죠. 이거는 납골당이다, 납골당. 근데 납골당이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봉안당이라고 이름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뭐란다? 됐죠. 통과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자, 보세요.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란다. 이게 전부 다 잡종지다. 이 말. 요거는 31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31회 때 시험 문제. 자, 한번 봐볼게요. 1번을 잠깐, 요것만 기억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세요. 원상 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곳은 여기 뭐라고 써놨다? 임야.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곳은 지목은 시작. 잡종지. 앞에 원상 회복이 들어가면 시작. 임야. 자, 여기 한번 와보세요. 자, 이래 보세요. 여기가 산입니다. 그럼 지목은 임야입니다. 근데 이게 돌을 캐낸다는 게 채석장입니다. 그럼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근데 원상 회복 조건이라는 말은 돌을 캐내고 난 다음에 흙으로 다시 메꾸겠다. 원상 회복이니까 원래대로 돌아갔지. 그럼 지목은 뭐다? 임야. 그럼 이거는 잡종지 2단이다? 아니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이거 잡종지입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이거 잡종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잡종지. 그럼 여기서 키는 옛날에는 이 비읍을 갖고 시험 문제를 많이 냈어요. 요즘에는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럼 왜 보면 비읍을 볼까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래 나오죠. 그 말은 27개 속에 안 속하는 거는 전부 다 잡종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출문제 나온 걸 한번 해볼게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의 지목은 무엇인가? 이게 독자적인 한 문제입니다. 지목은 뭐다? 그럼 지금까지 콩나물 재배 들어본 적 있다 없다? 빨리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오늘 수업할 때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지. 콩나물을 재배한다는 말 한 적 없지. 그러면 그건 잡종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공시법 이놈의 자식 콩나물을 재배하는 것은 설명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못 들어본 글자 넘어 시작. 잡종지. 진짜 기출문제 나왔다니까. 또 진짜 기출문제입니다.
소방관계 벗기 위한 위험물 이동 탱크의 지목은 무엇인가? 이래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위험물 이동 탱크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잡종집이다. 그건 옛날에는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안 냅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을 이런 게 잡종이 이런 게 정답 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안 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명확한 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하면서 이게 인천공항이다, 공항이다. 공항은 잡종집이다. 아까 항만시설 있었다 합시다. 있었죠. 공항시설 있었죠. 요래오세요. 항만시설, 공항시설 있죠. 요거는 무슨지다? 잡종지다.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나 수업에 열심히 듣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네요. 그죠? 좀 쉬겠습니다. 네.